보이는 대전입니다. 네. 자, 또 일주일 동안 무사한 얼굴로 만나게 돼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9페이지 12운성법. 이거 상당히 여러모로 활용이 됩니다. 12운성법. 12운성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죽어서 다시 새로운 엄마를 찾아가는 과정. 인생을 12단계로 나누는 것을 우리 12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일간의 힘을 측정할 적에, 대운의 힘을 측정할 적에, 이때 되게 활용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일간의 힘뿐이 아니고 천간의 힘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인데 간목이 그러면 엄마가 되잖아요. 정인이 되니까. 그러면 정인이 어디에 앉았느냐 따라 가지고 엄마의 능력, 힘이 측정이 된다 이 얘기예요. 정인이. 그래서 장생이나 노강에 앉았게 되면은 힘이 있는 거고, 능력이, 힘이 있는 거고, 삼여절에 있게 되면은 힘이 없거나, 특히 삼여절에 앉게 되면은 이제 좀 좋으실,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하여튼 무력하다. 아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 우리 12운성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12운성법은 12가지 단계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요. 포, 태, 양, 생, 요, 대, 관, 왕, 쇠, 병, 사묘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요거 가지는 포태양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잉태기,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예요.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잉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생육대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면 성장기예요. 생육대가 성장기, 관왕쇠가 그런 거예요. 절정기 활동기예요. 돈 벌기 활동하고 직장에서 활동하고 최고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여기에요. 여기 병사면은 어떻게 있을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쇠는 사실상 거기가 은퇴예요. 은퇴인데 여기서부터 병들어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년기라 하고 이것은 노쇠기라고 해요. 노쇠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포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일간의 힘을 측정할 적에는 아니 천간의 힘을 측정할 적에는 양포태, 음포태, 식간포태를 씁니다. 식간포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식간포태를 쓰고, 다음에 우리가 그냥 재물운이라든가 뭐 이렇게 볼 적에, 물질로 볼 적에는 직장이나 이렇게 볼 적에는 우리가 오행포태를 써요. 식간포태와 오행포태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식간포태는 순행 역행을 하는 거고, 오행포태는 음양을 가리지 않고 그냥 순행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오행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식간포태부터 아시아
뭡니까? 엄마의 자리, 엄마의 또 남편의 자리, 능력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도표가 있을 겁니다. 69페이지 가면은 네, 69페이지 72페이지. 72페이지에 나와요? 조건표. 조건표. 예,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네. 72페이지 조건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양사적 음생이에요. 양사적 음생, 음사적 양생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양이 죽는 자리에 음이 태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화풀이에서 찾아주세요. 아침 7시가 딱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인시가 되면은 그러니까 3시 반에서 5시 반이죠. 그때 되면 이제 해가 떠요. 뜨면은 달은 지죠. 그래서 태양인 병화는 인에서 장생을 하고 달이나 별인 정화는 인에서 사궁이 돼 죽어. 예, 그래 들어간다는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유시 저녁 5시에서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가 유시인데 유시가 되면 태양은 이제 또 죽어. 사궁에 들어가. 그러니까 태양이 져야 별과 달이 뜬다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빠른데 모든 천간이 똑같아요. 자, 양이 죽는 자리에 음이 태어나요. 음이 죽는 자리에 양이 태어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양생즉 음사, 음생즉 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이 10가지 천간의 생면은 포태는 도표를 보고 공부를 하시고 우선 요거는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은 생서부터 시작을 해서 짚는 사람이 있고 포서부터 시작해서 짚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짚든 간에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에서부터 전부 도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포에서부터 이 포는 우리가 또 절이라고 해요. 절지. 네, 절이라고 그럽니다. 사절에 들었다는 절이에요. 이 절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부모님이 합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합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12연기법에 의해서 이 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중생들아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라. 왜? 절궁에 들었다는 것은 선택은 네가 살아온 업보에 따라서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좋은 가문, 나쁜 가문으로 네가 찾은 업보에서 정해진 거지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모한테는 고맙게 생각해라 그랬어요. 왜? 부모가 네한테 준 거는 육체밖에 안 줬다. 영혼은 네가 찾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불교에서는 이제 사람이 병들어 죽잖아요.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체백이 분리된 거예요. 혼하고 몸뚱아리하고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걸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아리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헤매다가 새로운 인연법에 따라서 여기에서 새 부모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얘기한 데 잉태도 안 된 상태다. 그죠? 네. 엄마 아빠가 쉽게 얘기해서 합금을 한 상태니까 합금 수정도 안 된 상태다. 이걸 우리 절이라고 해요. 그럼 어때? 완전히 무력한 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 태에 드디어 이제 뭐예요? 어머니 몸속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잉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잡아서 요거는 이제 10달 동안 어머니 몸속에서 크는 과정을 양이라고 해요. 크는 과정을 양이라고. 그러면 요거 세 개하고 요 묘하고는 볼 수가 없다. 그죠? 땅속에 묻었으니까. 여기까지는 볼 수가 있다. 그죠? 시체. 죽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형체가 없다가 요거 두 개하고 묘하고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이걸 잉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거다. 잉태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잉태가 돼서 여기에서 이제 10달을 엄마 몸속에서 커가지고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걸 우리가 장생,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생,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세상에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목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욕궁이라 하면은 목욕이 욕도 되지만은 음욕의 욕도 돼요. 왜? 세상에 나와서 난생 처음으로 내 몸을 남한테 보여줬다. 알몸을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이 욕궁이에요. 그럼 목욕하면 또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를 이제 우리가 옷 입는다고 해서 띠를 맨다. 그래, 관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소연기, 청소연기로 이제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옷 다 입고 이제 했어요. 공부했으니 뭐 해야 돼? 벼슬 해야 되죠. 임관이에요. 벼슬을 해가지고 벼슬에 들어가서 여기 최고 높은 고지에까지 올라가서 사람 자기 능력에 따라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계장이 최고도 있고 과장이 최고인 사람이 있고 국장이 최고인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 먹어서 은퇴하는데 나이를 따지면 요걸 한 게 정년퇴직할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는 아주 치열하게 살죠. 열심히. 근데 요 때는 어때요? 요 청소년기니까 들려 물어가지고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사회에 반항하는 힘이 나다. 사회에 반항. 그래서 세대 갈등 느끼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잘못됐다고 손들고 데모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안 되죠. 마음대로.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살고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그래. 요거는 이제 장년기. 성숙됐다. 이렇게 봐야 돼. 장년기고, 요건 성장기고, 잉태기고. 요 병사면은 이제 노색이니까 병들어서 돌아가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요건 무덤으로도 쓰고 창고로도 씁니다. 상황에 따라서. 묘는 그래 묘구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으로도 볼 때가 있고 창고로도 볼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이게 12가지 가락이에요. 가락인데
여기서 제가 참 묘한 걸 느꼈던 게 천가는 자기 집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천가는. 그런데 음가는 자식 집안 무덤으로 들어가니까 시댁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여가 음양이 무덤까지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을 제가 연락 선생님도 다 만들어 놨겠지만 저는 이거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얼마 전에 그걸 터득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감목이 여기서 들어가서 미토에 여기에 이제 무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수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요. 개수가. 태에서 들어갔어요. 네. 개수가 사궁에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서 한 바퀴 도니까 이리 오는 거예요. 개수는 O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이 개수하고 감목하고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감목 입장에서는 내 집은 선산으로 가는 거고, 개수는 음이잖아, 그죠? 음이니까 수생목, 자식 낳아준 선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음양의 배합을 무덤까지도 같이 해놨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밑에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연지의 태궁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쭉 설명을 해놨었어요. 해놨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다는 건 아시면 돼. 그거 가지고 통변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쉽게 해서 이런 건 있어요.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시지에 자식 성에 절궁이 들게 되면 자식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봐요. 묘궁이 들어도 없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식 중에 고초살이 12신살 고초살이 들어있을 적에 자식이 없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고초살은 마른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걸 많이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책에 보면 기자법이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자식궁이 폐가 됐을 적에 맺히고 그러니까 자식 숫자가 다 나오는데 요즘 그거 안 맞고요. 왜 안 맞는가 하면은 많이 낳지도 않을 뿐더러 계획 생산하기 때문에 안 맞아. 그래서 자식 언제 태어날까 이거 잘 안 맞아. 그 다음에 언제 죽을까도 안 맞아요. 두 가지가 애매하게 안 맞아요. 언제 죽을까 안 맞아. 왜? 이 학문은 생긴 대로 날적에 만들어졌지만 요즘은 아파트 큰 거 사야 애 낳고 자동차 큰 거 바꿔야 하고 이렇게 우린 낳지 말고 그냥 살자 이래가지고 계획 생산이 되기 때문에 자식 같은 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개는 더러 살